아침보다는 저녁으로 갈수록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작은 관절 위주로 해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데, 자가항체라는 건 뭐냐? 자가항체는 그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안 좋은 외부 이물질이나 그런 걸로 인식을 하게 돼서 본인의 항체가 본인의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비만한 경우에는 몸에 염증 수치가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도 좀 빨리, 그다음에 외상, 다친 분들 있잖아요. 관절이 다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병 부위가 다르다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제 작은 관절, 손가락 관절이나 손목 관절, 발목 관절도 이제 생긴 경우가 있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걸리는 무릎 관절 같은데, 뭐 발목 관절 이런 쪽으로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요. 특징적인 증상이 또 서로 좀 차이가 좀 난다 그러는데요. 아침에 뻣뻣해지는 조조강직, 손가락이나 그런 작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관절의 부종이 특징이 되겠고, 피로감이 심하다, 빈혈이 생긴다, 그러니까 열감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런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주로 큰 관절에 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저녁으로 갈수록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사용하는 관절 위주로 생기긴 합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약물로 치료를 하거든요. 이런 약물들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주사제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리치료를 좀 동반을 하게 되고요. 물론 약물요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해서 염증을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한방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우려, 양약을 이제 드시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환자분들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제 한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신적인 그런 접근을 좀 통하기 때문에 침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뜸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복용을 통해서 전신적인 컨디션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염증을 빼주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표적 치료제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소염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아니면 원래 위염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위염이 더 심해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염증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복용을 하다가 항류마티스 약물의 약효가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끊게 되거나 약물의 용량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용하면 그런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실험들이 다 돼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안전한 약물들이 시판이 되고 있는 거고, 크게 뭐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쓰면 안 된다는 이제 오해고요. 다른 부작용, 간 수치가 오르거나 뭐 콩팥 수치에 이상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치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관절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뼈가 녹을 수가 있고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런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해서 전신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완치가 힘든 병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아무 이유 없이 증상이 괜찮아졌는데도 계속 복용하는 경우고, 염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이런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필요할 때는 쓰고, 이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는 않고 부작용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런 걱정은 크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